국민연금 문제 오늘 여러분 다들 속상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전요 국민연금 관련돼서 대한민국 국민연금은요 여러분 정치가 신뢰를 잃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얼마죠? 9% 내죠. 소득의 9% 내잖아요. 그걸 지금 15%까지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9%에서 10%, 11%를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어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면 그 9%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올렸으면 여러분 결국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에서 기대소득에서 뭐 50% 이거 무너진 거고요. 적게 내고 적게 받을까 많이 내고 많이 받을까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불신으로는요 여러분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거 그리고 각자 도생을 연구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더 낸다고 나중에 지금 약속해주는 뭐 50%가 됐건 45%가 됐건 그걸 지금 정부가 몇 번을 약속을 어겼는데 앞으로 믿으라고요. 지금 출산율이 개선된다는 전제가 어딨어? 없거든. 그럼 여러분 소득에서 15%를 지금 국민연금 내라고 하면 9% 내는 것도 빡쳐 죽겠는데 15% 아니 국민연금 내고 소득세 내고 4대 연금 뭐 국민소득도 포함돼 이런 것도 건강보험도 다 오르잖아. 이러고 나면요 여러분 월급에서 55% 까요. 55% 이대로 가면 55%가 까인다고. 심하면 최고 소득 구간 분들은 55% 60% 그러니까 나도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예. 이건 지금 상태에서는 공감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9에서 15%로 한 번에 올리는 건 택도 없는 거고 9에서 있잖아요. 9에서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게 10%, 11%도 사회적으로 별 저항 없이 될까 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의 여야가 다 모여서 될까 그게? 그리고 총선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얘기 나왔다가 선거 박살날걸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이미 동의를 한 게 있어요. 9%를 쭉 가고 적게 받고 그냥 이거 쪽내자. 이거를 지금 간 겁니다. 이거는 수가 없다고 봐요, 수가. 이거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수급 연령도 지금 우리가 이거를 59세까지 보아야 되나요? 59세까지 붙고 65세까지 기다리는 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결정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기초노령연금을 또 주잖아요. 그 기초노령연금은 분과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신뢰를 부서뜨리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고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공을 했으면 안 돼요. 애시당초 다른 뭐 이렇게 했어야지 연금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됐었다고요. 기초연금 이렇게. 왜? 내지도 않은 돈을 받는 건데 왜 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줘?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치하는 인간들이 포퓰리즘 앤드 기타 등등으로 신뢰를 부셔놓은 연금제도는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조졌어. 신뢰도 조졌고 어떤 정치적 세력도 이거 개혁할 수 있지 않아. 망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기금을 만들어야 돼요. 국부펀드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국민연금을 제대로 맨 처음에 약속한 거를 지킬 수 있도록 다른 뭐 우리나라가 어디서 석유라도 나오든지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금으로 정부에서 신용을 지키기 위한 아니 지금도 그 신용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납입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빵꾸 난 다음에 납입을 할 거라고 어떻게 믿어? 그게 성립이 돼? 그렇잖아요. 지금도
나중에 가서 났을 때 결국은 빵꾸가 나면 세금으로 기금 연금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또 그게 있어요. 여기 군인분들이나 군인분들 그리고 교사분들 공무원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에 세금으로 꾸러받고 있는 돈이 지금 얼마죠? 그거는 나라 재정으로 꾸러받고 연금을 보장해주면서 세금을 꾸러받고 있다고요. 제가 이거 한번 할게요. 아하.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빵꾸가 씨발 예술인데요. 2022년에 공무원 연금은 3조 700억이 빵꾸 나고요. 군인 연금은 2조 9천억 두 개 합쳐서 2022년에 6조가 빵꾸 났군요. 2023년엔요. 올해는 8조 빵꾸 날 예정이고요. 2024년에는 9조 정도 빵꾸가 나고요. 2025년에는 11조가 빵꾸가 나고요. 2026년에는 11조, 12조가 빵꾸 납니다.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 두 개만. 사학연금 빼놓고. 예. 네. 이건 재정 투입해서 빵꾸 메워줘요. 근데 일반 국민연금은 그렇게 안 해줄 거 못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빵꾸 나면 그냥 국채 발행해서 메꾸는 거예요, 사실상. 네. 제가 이걸 뉴스 링크 걸어드릴까요? 뉴스 링크 걸어드릴게요. 채팅창으로 걸어드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마 그 뉴스 보시면 그 백그라운드로 되면서 유튜브는 계속 재생이 되면서 뉴스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네. 그렇죠. 이거 여러분, 전 그래요. 공무원 연금에 주기로 한 약속이니까 약속 지켜야 됩니다. 군인 연금도요, 지켜야 돼요. 공무원과 군인은요, 나라에서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고용주로서 그 피고용인들한테 약속한 거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국채를 동원해서 약속을 지켜요.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국민들한테 한 약속은 어떻게 지킬 텐데? 어떻게 지킬 건데? 이거 약속은 못 지키니까 줄여줘요. 더 내주시고요. 덜 받아주세요. 더 내주시고 덜 받아주세요. 그거는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22조 5조 이렇게 되는 이때까지 기초연금 같은 것도 국민연금에 나라가 괜찮을 때 좀 재정 투입할 수 있을 때 계속 투입을 해서요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기급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썩어나는 예산, 교육 예산이요. 교육 예산 여러분 지금 30조 줄여도 아무 이상 없다니까. 쿨로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방송만 들으면 나라 곧 나라. 곧 나락으로 가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2050년에 박살, 25년 후에 모든 게 박살이 나도록 타이머가 켜져 있죠. 이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2050년에 박살이 난다라는 건요, 인구 추계만 보고, 그리고 인구 추계 국민연금이 2050년에 박살이 난다라는 건 누가 봐도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숫자로 보여. 그냥 산수야, 이거. 지금 당장은 박살나지 않아요. 근데 2050년까지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그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가기로 돼 있는 거죠. 그치, 딱 25년이죠. 타이머가 켜져 있어요. 똑딱똑딱. 당장에 있잖아요. 당장에 군인 숫자가 유지 못된.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저출산 20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왜요? 애들이 애니까. 돈 들어가는 애들이지 걔네들한테 우리가 뭐 기대하지 않는 애들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저출산은요, 사회 문제가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 문제가, 저출산이 사회 문제가 될 예정이었던 거지, 사회 문제는 아니었어요. 저출산에서 뭐가 좋죠? 돈 안 나가잖아, 애들 키울 때. 그 지출이 줄었던 거예요. 애들 키울 지출을 줄이고 소비를 했지. 그러니까 경제 상황으로 더 낫었다니까. 그런데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건 걔들이 노동자로, 이렇게 자기 1인분 하기 시작할 때, 부모한테 돈 받지 말고 본인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 군인 가서 사람 구실하기 시작할 때, 어머나 빵꾸 나기 시작하네. 대학들 신입생 없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일할 사람들 없네. 갑자기 여러분 서울 시내에 있는 상권들이 우르르, 젊음의 상권들이 우르르 망하는 거죠. 젊은 사람이 주니까.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노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은 돈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늙고 있잖아요. 제가 2차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자, 이 100만 명씩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그때, 이게 똑딱 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네.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자 대량 이민을 받는다. 그것도 골치 아픈 얘기죠, 여러분. 군인이 부족하다. 그러면 옛날에 로마가 썼던 방법 있잖아요. 군인 복무하면 시민권 줄게. 그래서 외국 사람들 받아서 군역을 시켜요? 환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 뒤에 세대가요, 2차 베이비붐 세대, 저희 세대를요, 쌩 까면 됩니다. 무슨 얘기죠? 그냥 어마무지한 속도로 고독사가 폭증을 하게 만들면 돼요. 몰라.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될 겁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지. 지금도 여러분, 요새 연간 5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특수청소 분야라고. 혼자 고독사하다가 시집이라고 하죠. 시체 썩은 집이 이렇게 막 시멘트 들어가서 냄새. 그래서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요.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점점 이런 다세대나 이런 오피스텔 임대하시는 분들은 그 특수 시체 표시, 그런데 한 번씩 경험하시는 분들이 쭉쭉쭉쭉 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건수도요. 지금 세 자리 넘어가고 있고 막 그래요. 처음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1년에 몇 명이나 죽을 때 그렇게 죽을까요? 환장하는 겁니다. 군인도 노인네들로 군단 편성하게 하면 가능하라고요? 군장매라고요? 지금 군장매라고 하면 심장 터져 죽을걸요, 저도?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너무 리얼한지 솔직히 지친다 묵직한다고요? 저도 솔직히 지칩니다. 이게 있잖아요. 정말 제가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를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존엄사. 죽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으로 나는 내가 죽기로 이러한 거로 연명 치료하지 않겠다 내지는 이래서 나는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태니 나를 곱게 죽여주시오. 이게 이제 2025년 앞으로 20년 정도 후면 어마어마하게 정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두운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가 가장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정치인들 꼬라지 보고 있으면 아이고 진짜 독재 마렵습니다. 독재 마려워요.